엄마 말은 엄격하고 네.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 네. 엄마가 설명하는 건 이해가 안 가. 지식은 성인으로부터 아이한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경우가 있어야 돼요. 어른이 네. 애한테. 네. 경험 없는 짓을 하면 네. 애가 정말 수학적으로 못 자라요. 답은 틀릴 수 있지만 네. 왜 그런지는 말할 수 있는. 자기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는 거예요. 출발점은 아이한테 철저히만 있으면 돼요. 네. 중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입체 도형이거든요. 정육면체는 가장 쉬운 도형이에요. 주사위죠. 네. 많이 보는 거고. 근데 그보다 더 간단한 정사면체라는 게 있는데 사면체는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뿔처럼 돼 있어요. 네네. 피라미드가 아니고 피라미드는 이제 사각형 밑바닥이 사각형인데 네. 밑바닥도 삼각형이고 이렇게 옆도 다 삼각형인. 네. 요게 더 이제 간단하잖아요. 네 개밖에 면이 네 개인데 이제 네. 정육면체는 면이 6개고. 네. 그래도 정육면체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쉬운 거예요. 정사면체는 훨씬 어려워요. 네. 이게 간단하지만 예. 정육면체는 하도 이제 만지기도 주사위도 많이 만지고 물건도 다 네. 이제 기둥도 다 이렇게 육면체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익숙한 거를 제외한 하다못해 사면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팔면체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12면체가 있고 20면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 어린 시절에 만져봐야 돼요. 어떤 유치원 학습지 보니까 네. 그것도 숙제를 하더라고. 거기서 뭐 면이 몇 개니 뭐 꼭지점이 몇 개니 그거를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갖고 놀면서 그러니까 질문한다면 너 이거 보고 뭘 느꼈어? 이것이 어떤 모양이야? 그러니까 정육면체가 쉬운 거는 너무나 많이 만져봤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보다 쉬운 사면체를 모르는 거는 너무 간단하지만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학에 있는 물건들은요, 간단해도 본 적이 없는 게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기는 유치원밖에 없어요. 얘가 말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나는 기어이 묻는다고 그거를. 그럼 애가 이제 그걸 답을 못 하게 되면 또 취미로 오르고 틀렸다고 갑자기.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멀어져요. 네. 아이는 자기가 하는 것을 말린다든가 방향을 튼다든가 자기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교육적으로 하나도 안 먹히는 거고 그 아이가 하는 거를 어떻게 네. 거기서 내가 생각을 좀 이렇게 끌어낼 거냐. 여기에 출발점은 아이한테 철저히만 있으면 돼요. 네. 정말 경우가 있어야 돼요. 어른이 네. 애한테. 네. 경험 없는 짓을 하면 네. 애가 정말 수학적으로 못 자라요. 민주적이어야 되고요. 네. 철저히 애가 원하는 네. 원하지 않지만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네. 일단 무조건 수학에서는 예. 안 됩니다. 예. 수학은 진짜 문과인데다가 민주적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되죠. 그게 네. 순발력이에요. 네네. 그래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네. 이게 면이 몇 개야 정도는요 중1 때 알면 돼요. 네. 그 유치원 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어려서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만져보고 네. 질감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이제 경험이 애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 노트 속으로 책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때는 진짜 이 손으로 몸으로 하는 예. 유일한 시기잖아요. 그게. 네. 그것을 단축하고 어떻게든 시간 내서 또 책으로 끌고 가면 네. 그만큼 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익이죠. 얘가 문제 예. 풀면 잘 푸는 것처럼 딸애보다 앞서갈 것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 봤나요? 없어요. 없죠. 없죠. 결국은 그러니까 딱 답이 딱 맞았다 틀렸다 이 관점이 굉장히 이제 부모로서는 편하지만 네. 아이한테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잘해서 네. 애가 딱딱 맞췄어. 그러면 애가 기분이 좀 좋겠죠. 네. 근데 틀리면 하나라도 틀리면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위축돼요. 심리적으로. 네. 근데 저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위축되는 건 할 수 없지만 네.
집에서는 절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성인 돼가지고 성공한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부모가 자기를 부족한데도 믿어줘서 한 번도 남하고 비교하거나 또는 혼내거나 성적 때문에 그런 적이 없었다. 우리 부모는 네. 항상 그래 다음에 잘할 거야. 점수 못 맞아서 마음이 아프겠구나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부모하고 우리는 따끔하게 뭔가 경고한다고 네. 너 목표가 얼만데 이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네. 그런 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네. 저는 교육적으로는 틀려도 괜찮아 아, 라는 말을 네. 항상 해주고 네. 또 아이한테는 답이 뭐야 라는 질문 절대 안 했으면 좋겠고 답이 맞았든 틀렸든 네. 왜 그런지를 항상 물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답은 낼 수밖에 없어요.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네. 맞아도 물어야 되고 틀려도 물어야 돼요. 음, 근데 우리 부모들은 맞으면요 안 물어봐요. 근데 많은 수학 문제는 답이 맞은 것이 중요하지 않고 네. 왜 그런지를 개념적으로 얘가 풀었는지 공식만 외워가지고 풀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근데 개념 없는 애가 너무 많아요. 예를 제가 들기도 했지만 7분의 2하고 7분의 3을 더했을 때 네. 이게 7개로 똑같이 쪼갠 것 중에 2조각, 3조각이야. 그래 더하면 그 7개로 쪼갠 거 5조각이야. 7개로 쪼갠 거 7분의 5조각 5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런 개념이 없이 분모가 똑같으면 네. 분자끼리 더하면 돼. 그 공식만 안다고 애들 대부분은. 음, 성인도 다 공식밖에 없어요. 네. 분수를 곱할 때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요. 더할 때는 분모가 안 더했거든요. 네. 근데 곱할 때는 곱하거든요. 네. 그럼 이상해야 되는 거 인간이라는 거는 다른 짓을 하니까 이상해야 돼요. 근데 안 이상해요 애들은. 네. 이거를 공식으로 외운 애는 이것도 공식이지 뭐. 음, 근데 이거를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애는 이때는 내가 네. 그냥 분모를 안 더한 이유가 있는데 네. 그게 조각이니까 음, 왜 이때는 조각인데 곱하지? 라는 생각을 해서 네.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왔더라도 왜 답이 이렇게 나왔니? 라고 물었을 때 걔가 네. 지극히 당연하게 음,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했어요. 네. 거기 한 번 더 물어야 돼. 왜 그럼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니? 그거를 말하지 못하는 애가 90%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결코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거라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5학년인데 네. 4학년, 3학년으로 내려가요. 분수는 네. 이제 3학년이 시작이니까 3학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결국 얘가 뭘 알게 되냐면 네. 내가 5학년에 분수를 곱하는데 네. 3학년 거로 설명하는구나. 근거가 3학년에 있구나. 네.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정말 수학적으로 뛰어난, 네. 수학적으로만 뛰어납니까? 사회적으로 뛰어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설명이든 어떤 자리든 네. 누가 뭐라고 물어도 걔는 탁탁탁 논리적으로 설명해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인간을 키우려고 수학을 하는 거예요. 네. 답은 틀릴 수 있지만 네. 왜 그런지는 말할 수 있는. 답도 맞으면 좋지만 답만 맞고 왜 그런지를 모르는 인간은 잘못하면 큰 그래서, 착각을 한다 네. 이거죠. 우리 성인들이 학교 다닐 때의 교육과 네. 지금 뭐 한 30년 차이 나잖아요. 네. 국제적으로는 한 1980년대부터니까 한 40년 됐죠. 경제적으로 괜찮아진 80년대부터 사람들이 인간이 뭔지를 이제 뭐고 교육이 뭔지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기계가 아닌 걸 깨달았잖아요. 이제 네. 사람은 사람 본성이 있고 여러 가지 교육 철학이 나왔는데 네. 그런 철학 하에서는 성인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걸 있을 수 없는 일로 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수 없다. 네. 가장 유명한 사람이 존 듀이라는 사람인데 존 네. 듀이의 이제 이 말 중에는 네. 지식은 성인으로부터 아이한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가 지식을 습득하냐? 네. 지네끼리 네. 또래끼리의
상호작용이라고 그랬고 지금 말하면 토론과 네. 이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네. 깨달아가는 거다. 일단 혼공은 안 됩니다. 홍공? 혼자 네. 공부하는 거. 뭐 유치원이든 집이든 네. 이제 유치원이 끝나면 이제 집에 오면 어쨌든 뭐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이웃집 아이들을 네. 같이 이제 공동으로 저녁까지 네. 지내게 부모들이 이제 집에 없을 경우에는 아이들끼리 공동으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저는 반드시 있는 네. 그런 마을이 좋다고 생각하고 네. 거기에서 애들끼리 이제 마냥 지네끼리 놀게 놔두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네. 또 이제 목표가 있잖아요. 난 진도라는 게 있으면 수학 공부를 네. 뭐 시키겠다. 네. 그런 욕심을 꼭 내려면 그것도 그 그룹 안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해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네. 계속 질문해 주는 거예요. 내 입으로 비교하지 않고 지네끼리 비교하면 상처 안 받아요. 나는 틀린 쟤는 맞았어요. 아니 내 답과 얘 답이 틀려. 네. 다르면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잖아요. 네. 그럼 너는 왜 그렇게 했어? 너는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둘이 설명하다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 하는 것하고 너 틀렸어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는 상처 없습니다. 네. 근데 너 틀렸어는 권위적으로 심판한 거잖아요. 심판. 네. 네. 그런 자리에 있지 마라. 꼭 다시 공부해. 이렇게 말 안 해도 제가 해요. 친구가 하는 거 보고 네. 그걸 제가 또래 앞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또래가 하는 걸 보고 네. 나도 해야 되겠다. 또래 거는 왜 따라하냐면 네. 또래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아. 엄마는 틀릴 수 없잖아요. 엄마 말은 엄격하고 네.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 네. 엄마가 설명하는 건 이해가 안 가. 네. 왜냐하면 엄마 말은 성인의 언어잖아요. 네. 네. 근데 걔는 지금 나이가 대여섯 살인데 네. 걔 또래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말은 똑같다고요. 야 이거 왜 어떻게 더하냐면 말이야. 이렇게 더한 거야. 손가락 발가락 질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엄마는 1 더하기 2는 3이야. 딱 이렇게 네. 할 거라고 분명히. 네. 이 다른 세계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또래 교육을 해야 돼요. 또래끼리 같이 이렇게 안 되면 네. 그럼 이제 부모가 개입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부모가 할 일은 친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해줘야 되는 거야, 바보처럼. 네. 부모가 틀리면 더 좋아요. 네. 틀려주면 애가 엄마를 고쳐줄 때 아. 틀린 걸 보여주면요 네. 빨리 깨달아요. 틀린 걸 보니까 네. 그리고 걔는 실수 안 해요. 맞는 것만 보면 뭐가 틀린지를 몰라요. 근데 틀린 걸 보여주면 애들 아무리 어려도 틀린 건 빨리 알거든요. 네. 엄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오늘 착하게 했어? 엄마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네. 다시 좀 가르쳐봐 좀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키우는 거지. 네. 내 목표로 끌고 가서 네. 해보면 진도는 빨리 나가겠지만 애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